여러분 안녕하세요, 다빈입니다. 오늘은 화장 초보를 위한 영상 화초들 뷰러하는 방법을 준비해왔어요. 바로 시작해볼게요. 뷰러 이거죠. 이거는 뭐냐면 속눈썹을 위로 잘 올라가도록 도와주는 도구예요. 속눈썹이 잘 올라가 있으면 눈이 훨씬 또렷하고 반짝반짝해 보이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눈화장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 뷰러로 속눈썹을 잘 올려주는 거예요. 특히 저처럼 속눈썹이 원래 컬이 하나도 없이 축 처져 있는 편, 그리고 쌍꺼풀 없이 눈두덩이에 살이 많은 무쌍분들이시라면 뷰러로 속눈썹을 잘 올려서 마스카라를 딱 해줬을 때 눈이 훨씬 커 보이고 이미지가 바뀌는 그런 효과를 정말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눈동자가 여기 있으면은 원래는 속눈썹이 약간 이렇게 눈동자를 덮으면서 살짝 가린달까요? 이렇게 되어 있는 속눈썹인데 얘를 딱 올려주면서 눈동자가 빛을 딱 받아서 반짝반짝 빛나게 되는 약간 그런 느낌? 훨씬 덜 답답해 보이는 그런 효과. 사실 제 영상을 지금 보시는 분들이 대부분은 무쌍의 직모 속눈썹을 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도 뷰러를 해봤지만 잘 안 올라가서 영상을 찾아보셨겠죠?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무쌍의 직모라면은 이 효과가 아주 엄청나기 때문에 뷰러를 잘해주는 게 너무 중요한데,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무쌍의 직모 속눈썹은 이 뷰러를 하기에 가장 좀 안 좋은 컨디션인 것 같아요. 제가 바로 그런 케이스인데요. 일단 직모라서 이 컬을 잡아줘도 잘 안 먹어요. 한 번만 가볍게 찝어줘도 바로 털이 올라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저처럼 여러 번 해줘도 얘가 빳빳해가지고 잘 안 올라가는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잘 안 먹는 타입. 왜 우리 머리 할 때도 저 머리카락도 완전 직모거든요. 그래서 파마가 잘 안 먹어요. 고데기도 완전 직모라서 컬을 이렇게 줘놔도 금방 다시 생머리로 돌아오고, 아무튼 그런 식으로 컬 자체가 잘 안 먹는 타입이기도 하고, 또 우리 무쌍이거나 화장 초보인 학생분들, 어린 분들은 아무래도 여기 눈두덩이 살이 많아요. 눈두덩이 살이 많으니까 속눈썹이 이렇게 올라가도 눈두덩 살에 부딪혀서 이렇게 다시 아래로 이렇게 처지기가 쉬운 거죠. 아무튼 그래서 사실 저는 뷰러랑 마스카라를 제대로 활용하기까지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렸어요. 처음 화장할 때는 뭐 많이들 그러시겠지만 멋모르고 언니 거, 엄마 거 가져다가 막 해보는데 맨날 막 살찝고 아파가지고 짜증나고 속눈썹 찝다가 뽑히고 잘리고 미리 화장해놨던 거 다 망가지고 계속, 그러니까 막 너무 승질이 나서 포기를 했었어요. 아예 뷰러 마스카라를 쳐다도 안 보고 안 했어요. 그랬다가 거의 대학교 들어간 다음에 막 그때쯤부터 다시 열심히 해보면서 이제 좀 방법을 터득했죠. 방법을 터득하고 효과를 보니까 이제 메이크업 단계에서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단계가 되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 말의 요지는 여러분도 물론 잘 안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말고 많이 연습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화초들 이 화장 초보 영상에서 늘 강조하는 거죠. 영상을 보기만 하면 안 되고 정말 꼭 직접 해보시기 바랍니다. 한 번, 두 번 따라해보는 거 아니고 혼자서 따라해보고 이리저리 연구를 해보다가 느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야 빨리 터득하실 수 있고, 또 제 화초들 영상은 막 정석 방법을 알려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어디까지나 제가 터득한, 제 눈에 맞는, 제가 느끼기에 조금 쉬운 방법들을 개인적인 의견으로 설명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 참고해서 들어주세요. 자, 이제 뷰러를 한번 살펴봐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이렇게 지지하는 면이랑 연결된 손잡이 하나, 그리고 이렇게 고무 달린 부분을 위아래로 올려주는 손잡이가 하나. 그래서 보통은 저는 아빠 손가락이랑 중지를 넣어서 이렇게 씁니다. 이 가장자리 부분은 우리 원래 속눈썹이라고 치면은 이 구멍 안으로 이 속눈썹을 넣어서 이렇게 찝어서 올려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뷰러가 7, 8개가 되는데 뷰러들이 다 똑같이 생겨 보여도 브랜드마다 진짜 많이 다르거든요, 사실. 이 중지 힘을 얼마나 줘야 되는가, 이런 탄성이라든지 눈에 닿는 이 부분의 각도 같은 게 다 달라요. 이 부분이 어느 정도 휘어져 있나, 곡률이라고 그러죠. 본인 눈이랑 곡률이 맞는 뷰러, 그러니까 자기 눈 모양이랑 딱 맞게 휘어져 있는 뷰러를 찾아야 된다. 이게 곡률이 중요하다고 많이들 그러잖아요. 근데 사실 곡률 맞는 뷰러 찾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것도 그렇고 저는 사실은 곡률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신경을 쓰지가 않아요.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면 봐봐요. 이렇게 뷰러를 속눈썹 가운데 바짝 대보면은 지금 이건 피카소 뷰러인데 제 눈에 꼭 알맞아요. 제 속눈썹이랑 진짜 붙어있죠. 이게 이제 제 눈이랑 곡률이 맞는 뷰러. 반면에 아리따운 뷰러는 아까보다는 양옆 속눈썹이랑 거리가 좀 더 있죠. 이건 살이 많이 보이고 이렇기 때문에 곡률이 잘 안 맞는 뷰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시세이도 뷰러는 이제 그 중간 정도. 피카소 뷰러만큼 딱 맞지는 않은데 사실은 저는 피카소 뷰러보다는 시세이도 뷰러를 훨씬 많이 씁니다. 더 좋아하고 더 잘 찝혀요. 그러니까 곡률로 따지면 피카소 뷰러가 저한테 맞는 뷰러지만 실질적으로는 저한테 필요한 건 이 뷰러인 거죠. 그러니까 제 말은 곡률을 꼭 이렇게 계산해서 맞출 필요는 없고 차이가 좀 나도 사실 크게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우리는 이렇게 한 각도로 찝어주지 않고 여러 각도로 이렇게 찝어줄 거기 때문에 이 정도 차이 정도만 돼도 괜찮습니다. 충분해요. 대신에 이 곡률 같은 것보다 더 중요한 거 무조건 여러분 새 걸로 연습하세요. 정말로 이것은 필수입니다. 거의. 뷰러는요 조금 쓰다 보면은 고무도 닳고 막 뭐 묻고 해서 이상해져요. 저는 이 뷰러를 정말 좋아하지만 어느 순간 안 찝힐 때가 온단 말이죠. 그러면은 고무를 갈아주거나 뷰러 자체를 갈아주거나 하는데요. 뷰러는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자기 기능을 못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막 집에 굴러다니는 거 옛날에 사둔 거 아무거나로 시도하지 마시고 꼭 연습하기 전에 좀 무난한 걸로 하나 구입을 하셔서 연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새 뷰러 하나 준비해 오셨으면 이제 본격적으로 연습을 해볼 거예요. 준비사항 첫 번째, 눈에 유분기나 수분기를 없애줄 거예요. 속눈썹이 물에 젖어 있거나 아니면 방금 막 로션 막 바르고 왔는데 하면은 당연히 안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티슈로 이렇게 한번 속눈썹 쪽을 닦아주거나 아니면 면봉으로 한번 닦아주고 하는 편이에요. 이 유분기를 없애려면은 파우더를 칠해주는 것도 방법이긴 한데 근데 이거는 행여나 파우더가 덕지덕지 과하게 많이 칠해졌을 경우에 나중에 마스카라 단계에서 마스카라가 깔끔하게 안 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별로 추천하는 방법은 아닙니다. 속눈썹의 유분기, 수분기를 티슈나 면봉으로 없애주고 그리고 속눈썹만 없애면 되나요? 뷰러도 없애줘야 됩니다. 그래서 뷰러도 한번 이렇게 쓱 닦아주세요. 깨끗하게. 그리고 참고로 막 C컬, J컬 속눈썹을 어떤 각도로 올리느냐에 대해서 뭐 이런저런 종류가 있는데 저는 무조건 바짝 찝어주는 편이에요. 속눈썹 자체가 짧기도 하고 어차피 진짜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저는 바로 처져버리기 때문에 애초에 바짝 찝어주는 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바짝 올리는지를 알려드릴게요. 자, 일단 거울을 밑으로 잡아줍니다. 얼굴까지 이렇게 가면 안 되고요. 얼굴은 가만히 있고 거울을 이렇게 밑으로 내려서 이렇게 밑을 보면서 찝을 거예요. 자, 좋죠? 그리고 이제 눈을 바짝 뜨는 거 아니고요. 개슴츠레 떠줍니다. 개슴츠레 뜬 다음 뷰러를 눈에 갖다 댑니다. 최대한 속눈썹 가장 가까이. 그러면 이제 이 구멍 사이로 자기 속눈썹이 보일 거예요. 그걸 찝어줘요. 근데 찝을 때 너무 세게 하지 말고 살짝 잡아당기면 눈꺼풀이 따라오는 정도? 이렇게 한번 찝어줘요. 그런 다음에 손목 각도를 살짝 위로 꺾어요. 그리고 한 번 더 찝어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점막이랑 가장 가까운 이 속눈썹 뿌리 부분이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시 눈에 갖다 대는데 아까는 이렇게 중간에 바짝 붙여서 갖다 댔다면 지금은 눈 앞머리 쪽 각도에 맞춰서 꼭 붙여서 갖다 대요. 그러면 뒤쪽 속눈썹은 아마 잘 안 찝힐 거예요. 앞쪽 속눈썹 위주로 찝어주는 거예요. 아까처럼 바짝 가까이서 한번 찝고 손목 꺾어서 찝고 뷰러를 조금씩 빼면서 잘근잘근 찝어주세요. 이때 우리가 지금 앞쪽을 하잖아요. 앞쪽을 하면은 안쪽으로 손목을 이 방향으로 올려줍니다. 방향이 이래요. 안쪽을 찝을 때는 손목을 안쪽으로, 바깥쪽을 찝을 때는 손목을 바깥쪽으로. 이쪽 눈도 안쪽을 찝을 때는 이렇게, 바깥쪽을 찝을 때는 이렇게 바깥쪽으로. 각도가 달라져야 됩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그리고 그냥 이렇게 가지 말고 손목을 살짝씩 들어 올려주면 더 잘 올라가요. 원래 이렇게 돼 있다가 이렇게 되는 거죠. 이번에는 눈 뒤쪽 각도에 맞춰서 바짝 붙여줘요. 이때는 앞쪽 속눈썹이 찝히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그 다음 아까랑 같이 잘근잘근 여러 번 찝어서 빼줍니다. 이쪽은 바깥 방향으로 빼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속눈썹이 올라갔는데 여기서 살짝 아쉽다 싶으면은 이제 전체적으로 아까 처음에 했을 때처럼 뿌리 부분부터 한 번 더 잘근잘근 찝어주시면 더 확실하게 속눈썹을 올릴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지금 한쪽만 했잖아요. 한쪽만 했을 때 바로 마스카라를 발라주세요. 다른 쪽 뷰러 하기 전에 바로 마스카라 고정력 좋은 걸로 발라가지고 이 예쁜 컬을 고정시켜줍니다. 왜냐면 저는 진짜 뷰러를 앞만 바짝 해줘도 한 30초? 지나면 다시 내려와요. 그렇기 때문에 뷰러 컬이 없어지기 전에 후다닥 마스카라를 발라주는 편입니다. 그러면 확실히 아예 안 내려가진 않지만 진짜 덜 내려가고 마음에 들게 되더라고요. 저같이 정말 최고 잘 처지는 속눈썹을 가지신 분들이라면 양쪽 눈 한꺼번에 뷰러 하지 마시고 한쪽 눈 뷰러 한 다음에 잘 올라갔다 싶으면 바로 고정력 좋은 마스카라를 발라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다른 쪽 뷰러를 해주고 또 바로 발라주시고 하시면 훨씬 좋답니다. 그러면 이렇게 끝? 그리고 개인적으로 아이라인 그리기 전에 뷰러랑 마스카라 해주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냐면은 제 개인적으로는 훨씬 잘 되는 느낌이더라고요. 엄청 바짝 짚는 편이라서 제가 눈두덩이 살이 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뷰러를 할 때 어쩔 수 없이 이 면에 눈두덩이가 닿는데 아이라인을 그린 다음에 얘를 해주면은 아이라인이 망가지기도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렇게 되면은 눈화장이 바로 엄청 지저분해지니까 저는 아이라인 하기 전에 속눈썹 먼저 예쁘게 올려주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물론 이것은 사람마다 취향이 다를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이렇게 뷰러하는 법 화초들 영상을 준비해 보았는데요. 저의 설명이 오늘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언제나 강조드리지만 꼭 보기만 하지 마시고 혼자 스스로 해보시길 바라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혹시 마스카라 추천이 필요하시면 제가 예전에 올려둔 로드샵 마스카라 베스트 영상을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안녕. 화이팅!